네, 제20회 차세대 보안 비전 2021 온라인 컨퍼런스 이제 첫째 날 행사도 슬슬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 세션마다 흥미로운 주제들이 연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다음 세션 역시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글루 시큐리티에서 보안 관제에서 활용되는 머신러닝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자이신 신윤섭 수석 부장을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오늘 발표 주제가 네. 그 보안 관제에서 활용되는 머신러닝 기술인데요. 네네네. 그동안 이제 보안 관제 쪽은 특히 이제 사람 보안 전문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제 이쪽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된다. 약간 요렇게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사실 보안에서도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는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국내에서도 큰 공공 사이트에서 TF라든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벤더사들이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그럼 본격적으로 네, 웨비나에서 부탁드리고요. 예, 그 이글루 시큐리티 보안 관제에서 활용되는 머신러닝 기술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글루 시큐리티 인공지능 개발팀을 맡고 있는 신윤섭 부장입니다. 오늘은 보안 관제에 활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 이제 보안 관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보안 관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실제적으로 그 머신러닝 기술이 어떻게 보안 관제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적용 기술을 예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리고 향후에 연구되고 있는 보안에 적용돼야 될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관제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세대부터 3세대 보안 관제에서는 단일 보안 장비에서 운영되던 그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3세대에 넘어오면서 대용량 로그와 이벤트들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수의 이제 경보나 이벤트들을 발생시키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발생되는 경보를 보았을 때 100 중에 한 절반 정도의 경보만 확인되고 있고 그런 확인되는 경보 안에서도 다시 절반 정도만 정탐성으로 확인되고 그 정탐성 데이터도 전체 위협중에 비해서는 한 9% 정도만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안 관제에서 굉장히 IT의 인프라도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공격도 고도화되고 그 보안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인력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함에 따라서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이버 보안 업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뭔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그리고 자동화된 기술로 이제 활용이 되고 거기에 남은 시간들을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뭔가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요하는 그런 작업에 전환시킬 수 있게끔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보여지는 그런 리서치 기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뭔가 이제 공격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고 정확하게 사고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도 SOA나 AI 기술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안 운영 센터 안에서도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 단계도 예전에 이제 뭔가 빅데이터 기반에서 뭔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뭔가 위협을 탐지하고 검증하는 그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과 그리고 보안 전문가가 뭔가 단순하게 이제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그런 대응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로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3세대에서 빅데이터 보안 관제에서 인공지능 보안 관제로 넘어가면서 머신러닝 기술과 자동화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3장에서 보안 관제에 적용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 안에는 크게 이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준지도학습 이렇게도 나누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보안 영역에서는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림 만장, 개 그림 만장을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이 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셋이 주어지지만 얘가 개인지 고양이인지는 모릅니다. 답을 주어지지 않고 특정 군집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고양이성 군집, 개성 군집의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그런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내부에 사용되는 뭐 피처라든가 레이블 이런 용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뭐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아이리스 꽃이라는 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꽃에 대한 특징으로 꽃잎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꽃받침의 넓이와 길이를 4개로 특징을 잡습니다. 그 특징의 데이터들이 준비가 되면 전문가에 의해서 답을 답니다. 어떤 꽃은 A꽃, B꽃 이렇게 답을 달아놓고 이 학습 데이터 셋이 준비가 되면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어떤 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용되는 시그니처와 달리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조건 트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모델에 이제 답이 없는 새로운 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뭐 첫 번째 꽃은 첫 번째 데이터는 A꽃, B꽃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뒤에 저희가 보안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보안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의 종류나 그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법 중에 앙상블 학습이라는 기법이 사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배깅, 부스팅, 스태킹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깅은 학습 데이터를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드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같이 예측해서 합산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부스팅 기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해서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그걸 개선한 다음에 N번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일 좋은 모델을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태킹 기법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제일 좋은 알고리즘을 이제 첫 번째 알고리즘의 결과값이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의 이제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기법을 스태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로 배깅 기법에는 랜덤 포레스트, 즉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디시전 트리가 그러니까 트리가 여러 개인데 그 트리들이 다 예측을 해서 합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보통 이제 이상행위를 탐지할 때 쓰는 비지도 학습인데 여러 개의 트리를 동일하게 만들지만 데이터를 흘려보내서 굉장히 낮은 뎁스의 결과를 나타내는 애를 이제 이상치로 뽑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부스팅 기법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할 때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만 예측할 때는 빠른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기법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 데이터에도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뭐 에러를 잡으면서 최종의 모델을 사용되는 그런 캐푸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보안 데이터 중에는 이제 텍스트형이 있습니다. 뭐 페이로드라든가 URL 뭐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CNN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CNN 알고리즘은 이제 이미지를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문자형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미지의 뭐 이미지를 벡터화하기 위한 그런 필터 기술이나 그리고 거기에 그 벡터화된 그 데이터들을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나 그리고 점점 이제 줄이기 위해서 풀링이나 뭐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미지를 어떤 특징의 숫자 값으로 점점 이제 줄여가면서 바꾸는 그런 것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숫자형 데이터들을 인공신경망 기술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이제 행렬이 들어가더라도 뭐 0이나 아니 마이너스 1이나 1값 사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퍼셉트론을 신경망을 굉장히 다중 계층으로 구성하는 방식의 이제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미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뭐 풀링하고 뭐 컨버전하고 뭐 함수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함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서 결국은 이제 인공신경망에 이제 숫자형 데이터들 피처로 사용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건지 판단하는 기술로 많이 쓰고 있지만 최근 이제 연구되고 있는 학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해야 될 대상들, 뭐 페이로드라던가 뭐 URL 이런 부분에서도 문자형 데이터, 그러니까 워드형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뭐 W는 1, -5, 10 이렇게 벡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숫자형으로 바꿔서 그 숫자형을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개 행렬, 세 개 행렬, 네 개 행렬, 그래서 뭐 8개 행렬까지 점점 비교를 하면서 앞뒤 문맥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피처를 변환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넣음으로써 얘가 이제 어떤 정탐성인지 오탐성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법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데이터는 뭔가 이제 숫자형 데이터 그리고 카테고리형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런 숫자형 데이터도 나오지만 이제 텍스트형 데이터도 같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제와 같이 CNN 알고리즘에 의해서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했으면 그 결과값 데이터가 캐푸스트에 이제 같이 혼합해서 들어감으로써 뭔가 정탐성이나 오탐성을 판단할 수 있는 때의 스태킹 기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리즘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만들게 되면 모델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델을 만드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 알고리즘이 최적의 성능을 내는지도 평가하고 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동일한 이제 아이리스 꽃에 대한 데이터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80%의 데이터에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 놓고 통상 이제 20% 데이터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제 답을 빼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맞췄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나 뭐 재현율이나 정밀도 이런 수칙 연산에 의해서 이제 그 수치를 뽑아내고 뭐 보통 이제 90% 이상이면 이 모델은 쓸만하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실제 예측을 하게끔 적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술적인 배경을 이용을 해서 보안 관제의 보안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경보나 이벤트성은 이미 한번 판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정탐인지 아니면 오탐성인지 무시성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곳에 활용이 되고요. 비지도 학습은 굉장히 다수의 데이터, 뭐 로그성이나 패킷이나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뭐 경보나 이런 거 걸었을 때도 분석하기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뭔가 이상한 애를 찾는데 지금 비지도 학습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도 학습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학습 알고리즘에서는 일단 이벤트나 경보성의 데이터, 즉 이제 IPS나 TMS, 와프 그리고 심에서 발생되는 경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은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좋은 그 질의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고 이제 관제분들 그리고 보안 전문가 그리고 이제 도메인 지식이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데이터 레벨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점탐성이야, 이건 오탐성이야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피처를 생성해서 학습하고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정탐성, 오탐성,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비지도 학습은 사실상 통상적으로 방화벽 로그나 웹로그, 넷플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로그성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애를 찾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사실상 그냥 분류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노멀리 디텍션, 그러니까 이상치를 뽑는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그냥 군집화를 한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뭐 방화벽 로그는 이 안에 범위 안에 드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애를 이상한 애를 찾는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도학습 기반의 이제 보안 이벤트 분석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적으로 이제 보안 데이터는 하기와 같이 생겨 있습니다. 뭐 IPS 보안 이벤트는 뭔가 이제 소스 IP, DIP, 뭐 포트 이런 숫자형 데이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보안 관제분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페이로드 부분입니다. 페이로드를 봤을 때 동일한 SQL 인젝션이 발생을 했더라도 그게 진짜로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스크립트인지 아니면 개발자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인 스크립트인지에 따라서 이제 정탐성이냐 오탐성이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룰에 의해서는 동일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페이로드와 나머지 이제 기타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을 때 정탐, 오탐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안 관제, 진짜 운영 인력, 그리고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보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알고리즘, 머신러닝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 데이터는 뭔가 공격 의도가 있고 대응했던 이력이 있고 사고가 났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뭔가 정탐성, 도정탐성, 도오탐성 이런 걸로 이제 답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징을 추출하는, 소위 이제 피처 추출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그냥 이제 넣게 되면 사실상 좀 성능이 낮은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피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IPS에서 들어오는 필드들이 저렇게 있지만 그 필드 안에서도 의미가 있는 특징들을 뽑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아이리스 코스트에 대한 데이터, 뽑을 수 있는 데이터는 많지만 진짜 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피처를 뽑았듯이 IPS 데이터에서도 정탐과 오탐을 나누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피처를 뽑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과 함께 페이로드 데이터, 텍스트형 데이터도 같이 전처리 과정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는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처리에 의해서 준비된 데이터는 이제 통상적으로 숫자형 또는 이제 카테고리형 데이터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텍스트형 데이터로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형 데이터와 텍스트형 데이터를 같이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스태킹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솔루션에서는 CNN 알고리즘에 의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이 캐프스트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정탐성이냐 오탐성이냐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지도 학습에 의한 이상행위 탐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방화벽 그리고 웹로그, 넷플로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 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이상행위를 탐지를 하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웹로그는 컴바인 모드로 변환을 했더라도 하나의 로그에 의해서 어떤 의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얘가 공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관제분들은 어떤 공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증빙, 사후 분석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전에 이제 분석을 하기는 힘들고 워낙 많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한번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을 한 후에 이상한 애들만 뽑아서 걔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관제분들의 이제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이상행위 탐지를 위해서도 전처리에 의한 피처를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예제와 같이 웹 필드들에 대해서도 특징을 굉장히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로우에 대해서 분석해봤자 뭐 정탐성인지 오탐성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특정 시간 범위에 따라서 소스 IP 기준으로 공격자 아니면은 이제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아놓고 피처를 뽑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소스 IP가 10분 동안 로그의 개수가 몇 개고 그리고 주고받았던 패킷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썸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예제로 이제 대략 뭐 한 100개 정도의 피처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제 알고리즘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방화벽이나 웹 데이터는 숫자형 데이터라던가 그리고 텍스트형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뭐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나 아니면은 CNN 그런 알고리즘이나 다수의 알고리즘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지도학습이나 이상행위 탐지에 대한 저희는 소위 이제 위험 모델을 만든다고 말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제와 같이 뭐 지도학습은 IPS, 와프, TMS에 대해서 정오탐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방화벽이나 뭐 웹로그에 대해서 뭔가 비인가 접근, 정보 유출, 권한 상승 뭐 이런 모델들을 각각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피처, 그러니까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머신러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뭔가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뭐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IT나 컴퓨터에 대한 사이언스적인 측면 그리고 보안이면 보안에 대한 그런 도메인 지식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 이제 적용될 통계나 수학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특징을 뽑으면 이 결과에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상의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피처를 추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험 모델을 계속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제공 업체가 물론 이제 그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서는 특정 목표들이 있습니다. 뭔가 암을 진단한다든가 뭐 이런 목표들이 있지만 보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벤트와 로그와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로그와 데이터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피처도 바꾸고 수집 데이터도 바뀌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끔 전처리도 기법도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거를 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이 이제 뭔가 플랫폼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다 수집을 하고 어떤 피처도 다 만들 수 있고 어떤 알고리즘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이 워낙 이제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 대용량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술도 다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뭐 이벤트 분석이나 이상의 탐지 결과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실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게 이벤트에 대한 근거 데이터 수준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시각화를 보여주는 수준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인공지능에 대한 플랫폼 관리 화면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 그 수집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처리할지, 피처 설정이라던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모델화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뭔가 연구돼야 될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뭐 2016년도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고객사에 이제 납품을 해봤지만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게 모든 것을 100% 처리해 줄 수도 없고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최근에 보완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자동화 기술, 소화 기술이라는 게 있고 AI가 뭐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 뭐 10만 건의 이벤트가 발생했더라도 AI가 먼저 정탐성을 줄여준 데이터를 소화에 의해서 대응을 해줄 수 있다면 보안 관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많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동화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사실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소위 이제 머신러닝은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결과값이 나오지만 얘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X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모델이 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정탐성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같이 제공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뭔가 예측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모델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근거로 했으니까 그 모델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피처도 뽑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좋은 알고리즘도 선정해야 되고 제가 앞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 알고리즘의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매개 변수들이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술 중에 오토 ML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만 입력해주면 스스로 피처도 뽑고 바꿔가고 알고리즘도 바꿔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도 조절해가면서 거기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주는 그런 기법들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돌려봤을 때 이 모델을 쓰는 게 좋아 이렇게 권고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알고리즘도 중요하고 피처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들어와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뭐 데이터 레이블링 이런 툴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데이터에 대한 구축 사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레이블링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침해 사고를 탐지하는 이런 셋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런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또 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들을 막 돌려보고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도 돌려보고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레이블링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AI, 인공지능 요새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많이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막상 고객분들이 이렇게 도입을 좀 하려 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좀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점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16년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수의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도 받고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도 바라는 점이지만 고객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명확한 목표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는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 사례 중에서도 특정 사이트는 뭔가 대표 사이트에 이상한 URL을 들어오는 것만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수동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다수의 그런 이상한 URL 같은 거, 공격성 URL을 탐지를 해왔거든요. 명확하게 뭔가 이제 정탐성이냐 오탐성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이나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좋은 특징을 뽑고 그 목표에 해당하는 위험 모델을 만드는 데에는 정말 사내에 좋은 도메인 전문가나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을 갖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집단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글루 시큐리티 발표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 물론 이제 채팅창으로 많이 해소를 하셨겠지만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다음 세션 진행을 위해서 채팅창 질문보다는 이제 발표자에게 질문하기 통해 남겨주시면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 담당자들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들려주신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